여기 하이파이 클럽 시청실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오늘 MSB M500 제 옆에 있는 이 덩치 큰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랜선 시청의 하이엔드 모노블록 3종, 그 중에서 MSB 테크놀로지 M500 리뷰를 맡은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이 제품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기 전에 MS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먼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MSB M500 파워앰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사실 소스기기 중심의 회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스기기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저쪽에 검정색으로 여러 단이 쌓여 있는 저 제품이 MSB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는 셀렉트2라는 DA 컨버터 제품입니다. 현존하는 디지털 소스기기 중에서 가장 최상의 성능으로 전 세계 오디오 파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떤 소스기기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제품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MSB 테크놀로지의 유명세를 가능케 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90년대 후반에 MSB 테크놀로지는 설립이 됐고요. 걸만 패밀리라고 칭할 수 있는 그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SB 테크놀로지는 창업자 레리 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한 상황이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 1세대 MSB 링크 DAC 레리 걸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하던 시기를 1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기는 언제부터냐? 레리 걸만의 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들, 딸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나단 걸만이랑 다니엘 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두 분들이 뒤를 이어서 CEO와 디자이너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MSB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1기, 2기 모두 R2R 방식의 DAC만을 고집했던 DAC의 명가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1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이제 MSB 브랜드를 달고 나온 제품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1세대 플래티넘 링크 덱이라든가 2세대 플래티넘 링크 덱, 다이아몬드 덱, 시그니처 덱 이런 것들도 3세대 모델까지 2000년대 중반에 걸쳐서 발매가 되곤 했습니다. 2013년도에 아날로그 DAC가 등장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MSB 제품들의 외모가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둥글둥글해지고 마치 애플 제품을 보는 듯한 그런 깔끔한 마감에 디자인 룩앤필이 적용이 됩니다.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셀렉트2 DAC가 발매가 되고 레리 걸만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셀렉트2 DAC 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덱, 그리고 후에 나온 프리미어, 디스크리트 DAC 같은 경우도 다 다니엘 걸만의 디자인을 통해서 완성이 된 제품들이고요. 이제는 회사를 잘 물려받아서 오히려 유명세를 떨치고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파일들의 상당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도 DAC 명가라고 했으니까 DAC 제품 잠깐 라인업 소개 드리고 바로 이제 M500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AC 제품은 상당히 단촐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최상위 모델의 셀렉트2 DAC, 그리고 준 플래그십으로는 레퍼런스 DAC, 그리고 입문용 하이엔드 기기로는 프리미어 DAC, 그리고 가장 입문형 제품으로 엔트리 라인업의 디스크리트 DAC라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포트 제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워 앰프도 활발하게 발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스기기 중심의 회사이긴 하지만 좋은 소스기기를 만들려면은 그만큼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좋은 소스기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M500과 같은 제품, 본격적인 이제 대출력 파워 앰프인데요. 최정상급 품질을 노리고 만든 메머드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발매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MSB 테크놀로지는 앞서 말씀드린 업력이 충실하게 수년간 쌓아오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M500 제품뿐만 아니라 이전에 M204라는 파워앰프라든가 몇 번의 파워앰프 발매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파워 앰프들을 통해서 기술을 좀 더 축적을 하고 셀렉트 2 DAC와 같은 정상급의 소스 기기를 발매하면서 축적했던 노하우를 파워 앰프에 잘 적용해서 상당히 완성도 높은 M500과 같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MSB 파워 앰프 라인업을 말씀드리고 M500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앰프 라인업은 더 간단합니다. 3가지 종류 모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주인공 모노블럭 제품입니다. 500W 출력이라서 M500이라는 제품이고요. 동일한 외모인데 스테레오 버전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S500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것보다 좀 높이가 줄어든 스테레오 파워 앰프도 있습니다. 그 모델은 이제 S202라고 부르고요. 200W의 출력을 갖는 모델입니다. M500 파워 앰프의 외관이랑 디자인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옆에 지금 이제 제품이 보이는데요. 표면이 무광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마감이 훌륭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뭐 음각으로 MSB 테크놀로지 문자들이 잘 음각으로 고급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루미늄 재질이긴 한데요. 그냥 알루미늄을 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항공기 산업에 동원되는 카이저 알루미늄사의 셀렉트 등급 제품을 사용해서 이 제품을 CNC 절삭으로 가공을 해서 셰시를 만들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박한 인상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고 방열 구조가 많이 보이는 이유로 이 제품이 혹시나 발열이 대단히 심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체온보다 살짝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고요. 다니엘 걸만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이 방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개구부 슬릿의 6가지로 변화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큰 음량에 의한 진동이 이 샤시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동일한 간격을 가진 개구부 슬릿을 가진 제품들은 서로 공진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 공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개구부 슬릿의 폭을 6가지로 다양화해서 그 공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와 공학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잘 고려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감탄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서멀 컨트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느 곳을 만져도 동일한 온도가 느껴져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열 발생 지점으로부터 히트 파이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샤시 전반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 3면의 방열 슬릿을 통해서 고르게 잘 분출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력 파워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수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잘 고려된 히트싱크, 서멀 컨트롤과 같은 그런 디자인은 상당히 이 제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멀 특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제품을 두드려 봐요. 톡톡톡 두드려 보면은 어디에서나 또 동일한 소리가 납니다. 그거 자체도 샤시가 얼만큼 그 공진이라든가 진동 대책이 잘 세워져 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로 저는 리뷰를 설명드리면은 두드리고 만지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제 설명이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는 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의 깊이가 60cm에 달합니다. 수납하실 때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쓰실 정도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 지금 하이파이 클럽도 단독으로 렉 위에 설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셋업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제품 내부 속살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구조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어서 보면은요, 상당히 두터운 금색 골격 구조의 주요 부품들이 잘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금색 골격 구조의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것 같고요. 밑에 하판의 베이스는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그 진동이 일으킬 만한 소자 주변에 그 금색 골격 구조가 잘 소자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모듈화된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증폭부, 그리고 전원부, 트랜스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판이 모듈화돼 가지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다른 리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호의 순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좋은 구조이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 해당 모듈 파트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의 편리함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원부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품 100만 마이크로페럿이라는 용량을 탑재하고 있는데 100만 마이크로페럿이면은 1페럿이죠? 예. 엄청난 용량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고가 앰프 중에서 60만 마이크로페럿이라서 놀란 적이 있는데 그걸 가뿐히 뛰어넘는 100만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진상으로 커패시터가 8개가 보이는데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할 것 같아요. 커패시터와 반대쪽에는 또 트로이달 트랜스가 동그랗게 엄청나게 또 큰 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게는 이 트로이달 트랜스랑 금속 골격 구조 그리고 샤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고요. 상당히 강력한 전원 공급 능력으로 뛰어난 스피커 구동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은 A 클래스 기반 AB 클래스 형식으로 증폭을 이루고요. 낮은 볼륨에서 A 클래스 방식으로 동작하다가 볼륨이 높아지면 AB 클래스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후면을 살펴보면요. 후면에는 플래그십 제품답게 밸런스 입력만 지원을 합니다. 언밸런스 타입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대용량 파워앰프답게 20A 인넷을 사용합니다. 게인 조절 스위치랑 임피던스 매칭 스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이고요. 스펙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또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SNR이 136dB에 달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파워앰프가 110dB 수준에서 머무르는 걸 생각해 볼 때 136dB면은 정말 파워앰프 역사상 거의 가장 높은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SNR 특성은 뛰어난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 능력을 기대해 보게끔 하고요. 이 제품 출력 8ohm에서 500W, 4ohm으로 부하가 바뀌면 1000W의 대출력 특성을 갖습니다. 이게 8ohm에서 4ohm으로 변할 때 선형적으로 출력이 2배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눈여겨보는데 전원부 용량이 대용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형적인 가장 바람직한 출력 특성을 갖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으로 넘어가서 이 제품 어떻게 들렸는지 실제 들었던 곡을 설명드리면서 MSB M500 파워의 재생음 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첫 번째 곡으로는 오존 퍼쿠션 그룹의 라밤바 앨범을 골랐어요. 오늘 시청하는 시스템이 하이파이 클럽 메인 시청룸에 있는 아방가르드 스피커인데요. M500 파워앰프 SNR이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매칭된 스피커가 감도가 109dB에 이릅니다. 상당히 고감도의 스피커이기 때문에 소스 기기에서부터 파워앰프의 출력까지 이르는 그 아날로그 신호 경로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으면 그 109dB의 감도가 엄청나게 그 노이즈를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위험이 있는 상당히 예민한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정보량을 그렇게 잘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상당히 아슬아슬한 면도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근데 오늘 들어본 M500과 셀렉트 2 DAC 그리고 아방가르드 스피커 조합에서는 감도가 높은 아방가르드 스피커의 잠재력을 정말 잘 이끌어내준 음을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단 소스 기기부터 최종 앰프 출력까지 MSB 원 브랜드로 통일해서 시너지를 이루는 사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방가르드 스피커와 매칭된 오늘의 시스템에서는 정말 적막하고 높은 SMB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즈 바리언트랑 라밤바라는 곡을 들었을 때 누가 뭐래도 타격음은 진짜 아방가르드만한 재생음을 내주지는 못할 거라고 정말 단언하고 싶고요. 이렇게 아방가르드의 타격음이 좋았나?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혼용 타입의 유닛의 장점이
너무나도 잘 드러났고요. 타악기 중에서 팀파니가 북의 구경이 정말 크잖아요. 그 큰 구경의 팀파니의 위력적인 스케일 표현, 울림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그만 스네어 드럼 같은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표현이 됐고요. 타격음이 엄청나게 쾌감이 있는 날카롭고 쨍한 엣지감이 잘 살아있는 음으로 표현이 돼서 정말 듣는 내내 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본 앨범은 사라 바렐리스라는 가수의 라이브 앨범이에요. 라이브 at the Variety Playhouse 앨범에서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Gravity, Goodbye Yellow Brick Road 이렇게 세 곡을 들어봤어요. 이 곡 라이브 앨범 치고는 상당히 녹음이 잘 돼서 리뷰를 할 때마다 종종 동원해서 듣는 곡이고요. 라이브 녹음이 주는 현장감 재현이라든가 앰비언스 묘사가 탁월하게 묘사됐습니다. 오늘 들은 아방가르드 스피커뿐만 아니라 이 시청평은 스위번인 GLV에서 YG 어쿠스틱스 스피커로 들었을 때도 동일한 느낌이었고요. 매우 섬세한 표현력과 관객의 함성 묘사도 매우 뛰어나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라 바렐리스가 가창력이 정말 좋은지 오늘 재생된 재생음을 들어보면은 별로 힘들게 부르지 않으면서도 파워풀한 성량을 엄청 자랑을 하고 사라 바렐리스의 파워풀한 성량을 충실하게 잘 재현해줬습니다. 음의 강약이나 완급 조절이 상당히 능수능란한 편이고요. 뭔가 잡을 때는 꽉 잡지만 놓을 때는 잘 놔줄지도 않은 노련함이 돋보이는 재생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이 상당히 수월하게 잘 빠져나오는 느낌이고요. 구동력이 좋아서 그런지 음이 스피커 주변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시청 위치로 입체적으로 잘 전달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시청 공간을 자연스럽게 메워줘서 오디오에서 나는 소리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 있는가 반면에 이 제품은 되게 현장감이라든가 입체감이 뛰어나서 시청 공간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메우면서 잘 이미징 표현이라든가 입체감 등을 잘 재현해 준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의 합이 잘 맞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오늘 재생음에서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들은 앨범은 재즈 앳 더 판샵이라고 매우 유명한 앨범이죠. 이 앨범이 최근에 DSD 512까지 지원하는 포맷으로 새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라임하우스 블루스랑 하이라이프 이 곡 들어봤어요. 오래된 녹음 앨범이거든요. 근데 이 앨범에 이렇게 엄청난 정보량이 담겨있나 싶을 정도로 이 정도의 정보량이 들어있었어? 라고 막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정보량이 담겨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었고요. 정말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색소폰의 피어오름 표현이라든가 그 풍부한 울림 표현이 대단히 우수했고요. 쿠션의 타격감이라든가 스네어 드럼 있잖아요. 재즈 스네어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드 스틱이라고 해서 여러 개 가닥으로 이루어진 브러쉬 스틱에 스네어를 막 긁는 듯한 질감 표현 이런 것들이나 마림바처럼 들리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그 마림바의 공명음이 정말 풍부한 배음 특성으로 더욱 재생음을 빛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징 특성이 매우 우수했고요. 전반적으로 입체감이 대단히 뛰어나게 묘사돼서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앨범인데 이랬었나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다시 곱씹어서 여러 부분을 주목해서 들어보게끔 하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시청평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MSB M500 제품 쓰실 때 운용 팁을 설명을 드릴게요. 후면 디자인 설명드릴 때 임피던스 매칭 스위치랑 개인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위치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정 팁이니까 이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파워앰프의 입력단은 입력 임피던스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야지만 야금 표현이라든가 그런 세부 묘사력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갖기 때문에 대다수의 파워앰프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파워앰프 입력단의 임피던스를 높게 설계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입력 임피던스가 75옴이랑 300옴 상당히 낮은 옴수의 설정값이 두 개가 존재하고 1.5kΩ의 일반적인 파워앰프가 갖는 그런 높은 입력 임피던스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5옴과 300옴 같은 경우는 MSB DAC와 직결하는 사용자들을 배려한 그런 셋업이고요. 75옴 같은 경우는 MSB Select 2 DAC나 레퍼런스 DAC, 프리미어 DAC까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75옴에다 놓고 제품을 사용하실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옴 세팅 같은 경우는
그 MSB DAC 라인업 중에 가장 하위 모델인 디스크리트 DAC,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300옴에 놓고 이 제품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임피던스 값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1.2kΩ에 놓고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성능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 임피던스 외에도 개인 설정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설정 스위치는 로우, 미디엄, 하이라는 세 가지 값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MSB DAC를 직결해서 쓰는 경우 DAC의 볼륨 값이 100 미만으로 됐을 때 그 DAC의 성능이 가장 최상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제품을 직결로 연결했을 때 충분한 볼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 개인 스위치를 한 단계 올려가지고 100 미만으로 떨어뜨리게끔 설정하셔서 쓰시면 이 제품의 가장 최상의 성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운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MSB 직결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리앰프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음이 좀 포화된다든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쏟아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게인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예민한 특성을 훨씬 더 완화시켜서 부드럽고 온화한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제품 들어보실 때 구입을 꼭 안 하시더라도 흥미가 생겨서 들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인으로 들으셨는지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은요, 이거는 수입원에서 알려준 건데요. DAC, 소스 기기와 그라운드를 공유를 하면은 훨씬 더 좀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원인 GLV가 하이파이 클럽 오디오쇼에 몇 번이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셀렉트 DAC에서 MSB M500 파워앰프에 그라운드를 공유해서 설정하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을 해왔고요. 이게 어떤 성능 향상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재생음에 훨씬 더 장점이 보였습니다. 그라운드를 공유를 하는 경우에요. 모노블럭이기 때문에 왼쪽 제품에 그라운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오른쪽 제품에 그라운드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결과가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그라운드를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전기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셋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설정 스위치로 여러 가지 프리앰프와도 매칭이 될 수도 있고 MSB DAC와 직결할 수도 있고, 그 매칭에서 약간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입력 임피던스 조절 스위치나 개인 조절 스위치 이런 것들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응력이 좋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품의 제 성능을 만끽하려면은 전원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A 클래스 기반 AB 클래스 동작을 하긴 하지만 A 클래스에 가까운 동작 특성이 있는지 몰라도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가장 이 제품이 내줄 수 있는 멋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예열을 해주시면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매칭된 케이블로는 노도스트 계열 케이블에서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따로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노도스트 제품이랑 상당히 궁합이 좋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MSB M500 리뷰로 설명드리고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 음성향은 따스한 느낌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생동감이 있고 투명한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잔향음 표현이나 배음 표현도 상당히 우수했고요. 완급 조절이 대단히 뛰어나서 스피커를 쥐락펴락, 정말 스피커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능수능란하게 잘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앰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능에는 차고 넘치는 전원부 용량, 아까 1페럿이라고 막 되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탄탄한 전원부 용량에 기인한 것 같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제품 접해본 지 사실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MS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소스기기 명가로서는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이제 파워앰프도 상당히 명품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의 회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고 있습니다. 수입원에서 들어볼 수 있는 YG 어쿠스틱스 스피커와의 조합에서도 현대 하이엔드 사운드가 추구하는 전형을 유감없이 느껴보실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는 아방가르드, 이 조합에서도 상당히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파이 클럽이 국내를 대표하는 웹진답게 상당히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구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 점은
어찌 보면 또 수입원 대비 유리한 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BMW라든가 아발론이라든가 매지코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과도 매칭해서 들어볼 수 있는 점은 또 하이파이 클럽만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넨 오디오쇼에서 매지코 제품과 이 M500과 매칭돼서 시연을 하고 있는 부스를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재생음도 가능성이 많이 보여서 지금 들어보면 어떨까? 국내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들어보면 어떨까? 상당히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 하이파이 클럽 방문하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스피커 조합으로 매칭돼서 뭐 시연을 많이 좀 해서 널리 이 제품 우수하다는 거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제품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이었고요. 다음에도 이곳에서 좋은 제품 가지고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품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긴 했는데 진짜 온도가 다 똑같은 거. 이건 진짜 디자인이랑 공학의 승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온도를 다 똑같이 할 수 있지? 제가 아까 호들갑을 떨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진짜 어딜 만져도 온도가 이렇게 똑같은 제품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이런 서비스는 좋아합니다. 잠깐 지금 하얘졌어요. 그 앞멘트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 텐션이 올라가면 이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하이엔드라고 하려고. 하이파이 클럽인데.